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4번입니다. 교탁역 대기석에서 대기하고 시작문이 울리면 중앙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세요. 수업 설계 역량 문항에 대해 5분 이내로 답변하세요. 네, 수업 설계 역량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의 주도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삶과 연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교육도 마찬가지로 깊이 있는 학습과 주도적인 학생을 신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업 설계를 위해서는 특히 방법과 평가를 고려해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 방법과 평가의 두 측면에서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학습, 그리고 학생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수업 설계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법 측면에서 삶과 연계한 수행 과제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탐구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계해서 학습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국가 수립을 어떻게 시행하려고 했었나요? 그러한 노력은 오늘날 어떠한 사회적 지향점과 닮아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이런 독립협회가 개최했었던 이런 대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생들이 시행하는 그런 학급회의와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설명해 보면서 정말 삶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질문 탐구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까지 길러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평가 차원에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평가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뉘어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수업 초반에 핵심 아이디어로서 역사적 맥락이라고 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라고 하는 핵심 아이디어와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 기준 상중하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이 하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근대 개화 정책의 추진과 국민국가의 수립 노력을 한 개 이상 설명할 수 있다. 중으로는 근대 국민국가 수립 운동과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을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인 상의 단계에서는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과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 운동의 사례를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하고 또 오늘날의 삶과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 세 가지로 나누는 단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삶과 연계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볼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역량들을 갖춘 자율, 균형, 미래를 갖춘 경기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서 대기하다 벨이 울리면 교탁 앞으로 이동하여 주세요.
수업을 실현하십시오. 네, 관리번호 4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과 지금까지 이 개화 정책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1896년, 97년을 거치게 되면서 근대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학습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학습 주제인 근대 국민 국가의 수립운동에 대한 양상을 배워보고 있었죠. 자, 오늘 선생님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습득해야 된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역사적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가 과연 어떠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는지, 왜 그러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었을지 이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고려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자, 선생님이 칠판을 통해서 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 사진은 독립협회가 세운 독립문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독립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도경이는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요 라고 해줬는데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 있을까요? 우리 다희는 일본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답변을 이어주고 있는데 여기서의 말하는 독립은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여기 앞을 보면은 두 개의 기둥이 보이죠? 이 두 개의 기둥이 청나라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세웠던 영은문이었습니다. 이 영은문을 허물고 새롭게 뒤에 독립문을 세움으로써 이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강하게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이었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 독립협회가 세워졌었던 이 시기는 열강의 간섭이 매우 심했던 시기였어요. 자, 우리 다이와 도균이가 잘 말해준 것처럼 청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 동학농민운동 과정 속에서 청일전쟁의 양상을 배웠었죠. 이렇게 열강의 간섭이 굉장히 심했었던 대외적 위기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독립협회가 이 대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이들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었는데요. 자, 선생님이 활동 초반에 활동지를 나누어 줬었죠. 자, 활동지 자료 2번을 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토론회를 보면은 주요 주제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사료 탐구를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이 사료를 읽어보면서 이 독립협회가 과연 만들고자 했었던 사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하는 선생님의 질문을 여러분들 토의를 통해서 한번 사료 탐구를 진행해 주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한번 발표해 줄 친구 있을까요? 우리 승진이는 이 교육이 이루어진 평등한 사회라고 말해주었어요. 자, 우리 승진이 혹시 어떠한 측면에서 그러한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어요? 이 조선의 근문은 인민의 교육, 부녀자를 교육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당시 인민들이 평등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진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인민들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학급회의를 자주 개최하면서 우리 학급이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독립협회도 이런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당시 민중들을 계몽시키고 또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민중들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펼치게 되었는데요. 자, 이 만민공동회 그리고 관민공동회에서 발표가 됐었던 한 사료를 우리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3번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 3번은 관민공동회에서 반포되었었던 헌의 6조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선생님이 또 사료를 탐구할 시간 3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내용은 요기 허니 6조에서 핵심적인 주장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한번 자료를 탐구해보고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발표해줄 친구 있을까요? 우리 현서. 우리 현서는 이 뭔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라고 얘기해줬어요. 자, 우리 다른 친구들은 현서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가영이가 여기서 함께 시행하자. 뭔가 의정부와 자문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국민, 이 민권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또 잘 함께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현서와 가영이가 협력적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독립협회에 추구하고자 했던 가장 큰 방향성, 이 민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추해 주었네요. 우리 한솔이 질문 있을까요? 우리 한솔이가 여기 사료에 나오는 탁지부가 어떤 단어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 한솔이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교과서를 찾아서 말해줄 친구 있을까요? 우리 다이. 우리 다이가 굉장히 훌륭히 잘 말해준 것처럼 탁지부는 재정과 관련된 기부입니다. 우리 한솔이 이해가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협회는 이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고종황제에게 건의를 하게 돼요. 황제, 우리 이렇게 열강들의 간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한번 대한제국을 건립을 해서 다른 나라와 동등한 나라로 성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건의를 하게 되었고 이제 고종이 바로 황부단의 황제로 즉위하게 되면서 대한제국이 건립이 되었었거든요. 자, 이 대한제국은 이 국가에 헌법이 존재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헌법 역할을 하는 대한국국제를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대한국국제의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자, 자료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4번을 통해서 이 독립협회 지향점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아봐줄 친구 있을까요? 그쵸, 우리 친구들이 모두 잘 말해준 것처럼 대한국국제는 황제권의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지향했었던 민권의 가치, 대한제국이 주장했었던 황제권의 가치, 어떻게 보면 대립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은 블록 타임제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생각수수 시간을 통해서 해볼 활동은 뉴스 대본 만들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뉴스 자주 보시나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에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떠한 특종을 낼 건가요? 자, 한번 우리 당시 입장에 대해서 뉴스 대본을 작성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활동의 절차, 한번 우리 활동지 5번의 절차를 읽어줄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힘차게 잘 읽어줬어요. 자,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사고해보는 우리 핵심 아이디어의 역사적인 맥락을 습득해보는 그런 활동을 진행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은 또 수행평가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유의사항과 평가 기준 함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 띈 평가 기준 다 함께 읽어줄까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었던 것처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 활동을 해줄 것. 두 번째로는 이 모두먼 간의 협력적인 태도가 잘 돋보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둠별로 토의를 잘 진행해 주는데 한번 발표해 줄 친구 있을까요? 우리 모든 모둠들이 잘 발표해 줬습니다. 자, 특히 선생님이 우수하다고 생각됐던 모둠은 자유모둠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유모둠이 아까 이전에 질문했었는데 새로운 인물 추가해도 되냐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 서재필이 민중을 계몽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국민을 참여하는 입헌제를 추구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양상들, 특히 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해서 내용을 창의적으로 작성해 준 것을 너무 칭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자유모듬이 계속 활동을 진행한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두놈 간의 협력적인 태도도 매우 잘 돋보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균형모듬이 또 너무 훌륭하게 해주었는데요. 이 균형모듬이 특히 좋았었던 것은 이 정책 연구가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균형모듬의 발표 잘 들어봤는데, 특히 이러한 내용 뉴스 대본에서 대한국국제와 허니 6조의 사례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하는 제3의 관점까지 언급해 주었죠. 또 선생님은 우리 균형 모듬이 오늘 핵심 아이디어, 역사적인 맥락을 너무 잘 고려한 그러한 활동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하게 우리 균형 모듬이 첫 번째 것을 잘 도달했고 또 협력적인 태도도 너무 잘 보여줬습니다. 자, 선생님과 이런 활동을 진행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모두먼 간에 협력하고 또 생각을 확장해보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감과 상호협력의 자세를 이렇게 함께 키워보는 활동은 또 여러분들이 역사가처럼 생각을 해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지금 이런 군대 국민국가의 수립운동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라든지 질문하고 싶은 그런 질문을 공유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우리 현서. 우리 현서가 고종은 자신의 황제권 강화만을 생각했다가 결국 나라까지 빼앗기게 되었으니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었네요 라고 말해줬어요. 우리 현서가 나름대로 이제 주장을 창의적으로 답변해 준 것 같아요. 우리 현서처럼 그러한 역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선생님도 생각해요. 근데 오늘 핵심 아이디어 역사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 볼까요? 당시 이 고종이 대한제국을 건립하고 이렇게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했었던 것은 어떤 국제적 위기와 연관돼 있었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 열강의 간섭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열강의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종은 황제권을 강화함으로써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확보하려고 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자,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해서 성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우리 현서가 또 용기 있게 발표해 줌으로써 이 역사에서 해석이 정말 다양하다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좋습니다. 네, 이상 수업 실험 마치겠습니다. 되게 짧게 나오지 않았나요? 좀 짧게 나왔어요.